나의 사전의료의향서.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땡땡새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 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위는 곤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가 쓴 글입니다. 그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 자연사와 존엄사, 호스피스 치료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이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어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쓰러져도 그냥 놔둘 것, 옆에 오지도 말 것. 이것은 내가 작성해서 가족에게 건네둔 사전의료의향서의 요지이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다는 희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밖에서 쓰러지면 보통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간다. 뇌출혈이라면 의사는 머리를 열고 혈관을 클립으로 묶어 지혈한 다음 혈전을 제거한다. 심근경색이라면 심장혈관에 가는 관을 삽입하고 막혀있는 혈전을 약으로 녹인다.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 관을 넣어 인공호흡기에 연결한다. 요즘 세상은 이처럼 고도의 치료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숨에 죽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신불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떠안게 된다. 재활치료는 너무나 힘들고 튜브나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죽는 것은 정말이지 싫다. 나는 수명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바람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선생님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병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집에서 눈을 감고 싶은가요? 언젠가 취재온 기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실은 나도 내가 죽을 때의 일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나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것은 싫다. 가능하다면 내 집에 내 침대에서 조용히 죽고 싶다. 하지만 그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를 먹고 쇠약해진 몸으로 혼자 죽어가는 것은 매우 쓸쓸한 일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사전의료의향서가 자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리빙 윌이라고도 한다. 각 병원이나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며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도 상관없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아직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것을 써두면 의식을 잃은 뒤에도 가족이나 의사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튜브 영양처럼 강제적인 영양 공급은 일절하지 않는다. 라거나 인공호흡을 일주일 동안 지속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장치를 떼어내기 바란다. 라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도 될 수 있는 한 계속 살고 싶다. 등 자신이 직접 설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쓰고 가족의 동의도 받는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매년 새롭게 고쳐 쓰고 가족이나 지인이 아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 최근 들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치매에 걸리거나 오랜 투병 생활로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치료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는 산송장이 되기는 싫다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정년 후를 여유 있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 몇 가지 말하자면 첫 번째, 사회 환경에 맞는 기술을 미리 습득한다. 두 번째,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 세 번째, 지금까지 키워온 인적 자원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법을 생각한다. 네 번째,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지위나 자부심에 연연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인류 역사상 전무한 초장수 사회를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우리는 발상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후에도 사회 환경에 뒤처지지 않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 먼저 앞서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보다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는 예정을 새로이 하기보다 사회 환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 생활할 때의 지위나 자부심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60을 넘기면서부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40년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지금은 나 역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10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온다. 아마 머지않아 100세 회사원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되고 80세, 100세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인 시대가 올 것이다. 60대에 모두가 일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생각만 한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역시 40년이나 사회의 짐짝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이 좋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사하 근육은 나이 들어서도 늘릴 수 있다. 운동 부족증이라는 것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해 준다. 몸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체력은 곧 근력이다. 근육을 단련하고 늘릴수록 체력이 붙어서 질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유사물질인
카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자가 발견했는데 대장암,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쥐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의 내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 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운동이기도 하다. 5걷기와 한발 서기로 매일 근력을 저축하자. 게다가 근육을 단련하는 일은 식사나 운동법에 따라 나이 들어서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하체에 무리를 주는 탓에 오히려 역효과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야외에서 걸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 바람, 냄새, 소리와 마주할 수 있고 발밑이나 길, 자동차에도 신경 쓰며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뇌와 오감과 운동 능력, 근력의 종합 운동이 된다. 실내 운동을 한다면 테이블을 살짝 잡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한발 서기를 1분 전후로 번갈아 반복하는 운동, 발끝으로 서기 등이 효과적이다. 운동 후에는 체내 단백질의 합성 능력이 높아진다. 유제품은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줄어들기에 매일 조금씩 저축할 필요가 있다. 6. 자연사를 목표로 한다.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지막. 호스피스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 죽음을 맞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이전에는 집이든 실버타운이든 마지막은 병원에서 맞기를 바라는 고령자와 가족이 다수파였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힘든 치료로 누워 지내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마지막까지 있던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90% 전후인 경우가 많다. 자연사는 가장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다. 실자택에서 잠자듯이 눈을 감다. 자연사의 꿈을 이루려면 병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어지간히 아프지 않은 한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만일 병이 발견되었어도 가능한 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령 암이라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완화 케어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한 자기 힘으로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자. 몸, 마음, 뇌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이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하체, 입, 뇌를 자주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 키우기, 뜨개질, 지역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 마음, 뇌가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팔 편안히 졸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
차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개 12주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 건강한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아사는 비참한 일이지만 몸이 죽을 때를 맞이해 쇠약해져서 먹거나 마시려 해도 무리일 때는 평온히 숨을 거둘 수 있다. 한 노인 전문 의사는 기아 상태에서는 뇌 내에 모르핀 상태의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에 의해 혈액이 졸아들어 의식이 희미해진다. 호흡이 나빠져서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탄산가스가 쌓이는데 이것 역시 마약 작용이 있다. 즉 죽음은 기분 좋게 깜빡 조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본래 이러한 자연의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이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그 최종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누가 먼저 갈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숨 쉬고 있는 지금이 아름답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그리고 자신에게,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할지 건강할 때부터 미리 생각해 두자. 지금까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다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찬찬히 생각을 정리한 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전 의료의 향서. 연명 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땡땡새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 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위는 곤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가 쓴 글입니다. 그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 자연사와 존엄사, 호스피스 치료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이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어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쓰러져도 그냥 놔둘 것, 옆에 오지도 말 것. 이것은 내가 작성해서 가족에게 건네둔 사전의료의 향서의 요지이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다는 희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밖에서 쓰러지면 보통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간다. 뇌출혈이라면 의사는 머리를 열고 혈관을 클립으로 묶어 지혈한 다음 혈전을 제거한다. 심근경색이라면 심장혈관에 가는 관을 삽입하고 막혀있는 혈전을 약으로 녹인다.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 관을 넣어 인공호흡기에 연결한다. 요즘 세상은 이처럼 고도의 치료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숨에 죽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신불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떠안게 된다. 재활치료는 너무나 힘들고 튜브나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죽는 것은 정말이지 싫다. 나는 수명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바람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선생님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병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집에서 눈을 감고 싶은가요? 언젠가 취재온 기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실은 나도 내가 죽을 때의 일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나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것은 싫다. 가능하다면 내 집에 내 침대에서 조용히 죽고 싶다. 하지만 그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를 먹고 쇠약해진 몸으로 혼자 죽어가는 것은 매우 쓸쓸한 일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사전의료의향서가 자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리빙 윌이라고도 한다. 각 병원이나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며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도 상관없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아직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것을 써두면 의식을 잃은 뒤에도 가족이나 의사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튜브 영양처럼 강제적인 영양 공급은 일절하지 않는다. 라거나 인공호흡을 일주일 동안 지속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장치를 떼어내기 바란다. 라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도 될 수 있는 한 계속 살고 싶다. 등 자신이 직접 설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쓰고 가족의 동의도 받는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매년 새롭게 고쳐 쓰고 가족이나 지인이 아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 최근 들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치매에 걸리거나 오랜 투병 생활로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치료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는 산송장이 되기는 싫다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정년 후를 여유 있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 몇 가지 말하자면 첫 번째, 사회 환경에 맞는 기술을 미리 습득한다. 두 번째,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 세 번째, 지금까지 키워온 인적 자원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법을 생각한다. 네 번째,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지위나 자부심에 연연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인류 역사상 전무한 초장수 사회를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우리는 발상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후에도 사회 환경에 뒤처지지 않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 먼저 앞서 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보다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는 예정을 새로이 하기보다 사회 환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 생활할 때의 지위나 자부심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60을 넘기면서부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40년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지금은 나 역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10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온다. 아마 머지않아 100세 회사원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되고 80세, 100세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인 시대가 올 것이다. 60대에 모두가 일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생각만 한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역시 40년이나 사회의 짐짝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이 좋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사하 근육은 나이 들어서도 늘릴 수 있다. 운동 부족증이라는 것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해 준다. 몸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체력은 곧 근력이다. 근육을 단련하고 늘릴수록 체력이 붙어서 질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유사물질인 마이오카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자가 발견했는데 대장암,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쥐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 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 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 운동이기도 하다. 5걷기와 한발 서기로 매일 근력을 저축하자. 게다가 근육을 단련하는 일은 식사나 운동법에 따라 나이 들어서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하체에 무리를 주는 탓에 오히려 역효과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야외에서 걸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 바람, 냄새, 소리와 마주할 수 있고 발밑이나 길, 자동차에도 신경 쓰며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뇌와 오감과 운동 능력, 근력의 종합 운동이 된다. 실내 운동을 한다면 테이블을 살짝 잡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한발 서기를 1분 전후로 번갈아 반복하는 운동, 발끝으로 서기 등이 효과적이다. 운동 후에는 체내 단백질의 합성 능력이 높아진다. 유제품은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줄어들기에 매일 조금씩 저축할 필요가 있다. 6. 자연사를 목표로 한다.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지막. 호스피스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 죽음을 맞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이전에는 집이든 실버타운이든 마지막은 병원에서 맞기를 바라는 고령자와 가족이 다수파였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힘든 치료로 누워 지내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마지막까지 있던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90% 전후인 경우가 많다. 자연사는 가장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다. 실자택에서 잠자듯이 눈을 감다. 자연사의 꿈을 이루려면 병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어지간히 아프지 않은 한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만일 병이 발견되었어도 가능한 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령 암이라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완화 케어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한 자기 힘으로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자. 몸, 마음, 뇌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이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하체, 입, 뇌를 자주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 키우기, 뜨개질, 지역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 마음, 뇌가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팔 편안히 졸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 차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개 12주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 건강한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아사는 비참한 일이지만 몸이 죽을 때를 맞이해 쇠약해져서 먹거나 마시려 해도 무리일 때는 평온히 숨을 거둘 수 있다. 한 노인 전문 의사는 기아 상태에서는 뇌 내에 모르핀 상태의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에 의해 혈액이 졸아들어 의식이 희미해진다. 호흡이 나빠져서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탄산가스가 쌓이는데 이것 역시 마약 작용이 있다. 즉 죽음은 기분 좋게 깜빡 조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본래 이러한 자연의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이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그 최종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누가 먼저 갈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숨 쉬고 있는 지금이 아름답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그리고 자신에게,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할지 건강할 때부터 미리 생각해 두자. 지금까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다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찬찬히 생각을 정리한 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